안녕하세요. 22년 7월 11일이네요. 퇴근하기 전에 동영상을 찍습니다. 댓글에 질문이시네요. 남창규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체파동원리 원리편과 치료편 두 권 내용에는 기존의 경락 개념을 넘어선 균형 침 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침과 함께 수천 년 경험을 토대로 하는 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약식 동원이라 하여 자연의 온갖 풀과 나무, 동식물이 적소에 사용되면 그게 약일진데 약은 어찌 먹어야 하나요? 병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사유는 꼭 다리만 삐어서 오는 외적 균형의 문제, 외적 불균형의 문제겠죠. 뿐만이 아닌 섭생에서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어디 한 군데 삔 적이 없고 타격 또한 받은 적이 없는데 몸은 병적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어릴 때 낫에 베이거나 또는 발목을 삐거나 또는 어디에 교통사고로 다쳐야지만이 그걸로 인해서 불균형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하는 모든 상태가 결국은 오작동의 상태다. 지구라는 개념이 결국은 뭐예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 인간의 삶은 중력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중력에 거스를 수밖에 없다. 또 삶을 인생을 살아간다. 또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끊임없이 지구의 중력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바로 불균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외상, 상처 이것만이 불균형인 것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도 결국은 불균형, 오작동의 주된 원인이라는 거죠. 지금은 의학이 또는 물류가 교통이 발전이 되면서 전 세계의 소식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음식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소통하고 하지만은 40-50년 전만 해도 거의 제천 같은 내륙 지방에 있어서는 거의 바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는 특정 음식으로만 평생을 살아가야 했다. 또 내지는 음식조차 없어서 보릿고개라든가 또는 상한 음식, 쉰 음식을 그냥 물에 휘휘 휘저 가지고 먹어야 했던 그런 시대라는 상황 속에서는 결국 음식이 오작동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재마 어른의 사상 내지는 권도원 선생의 8체질 침에서는 체질을 분류하고 그에 맞는 섭생의 방향 또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인체파동 원리에서는 약을 먹어도 주식인 밥과 여러가지 음식을 잘 먹어도 오작동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운 여름날 평화롭길 바라면서 다소 긴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다 공부하는 자세가 선생이 떠먹여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만 알지 둘을 알 생각을 못한다. 이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의 책의 내용이 인체파동 원리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인체파동 원리의 핵심 또는 근간, 뿌리가 되는 부분들은 다 망라했다. 다만 박종구 선생님도 처음 저희들을 가르쳤을 때도 그랬지만은 본인이 5년, 10년, 20년 뒤에
어디에 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 말의 의미는 성장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측백나무나 소나무가 처음 이식되었을 때, 심겨졌을 때는 아주 미약하지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엄청나게 장성하듯이 결국은 지식이나 지혜도 자란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인체 파동 원리의 핵심인 오작동, 그 오작동이에요. 이 오작동의 의미, 오작동이란 게 뭐예요? 제 책에도 썼지만은 빨리빨리, 한꺼번에, 많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뇌에서는 뭐예요? 부족해서 생긴다. 적게 보내서 문제가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꺼번에 많이 빨리빨리만 하면은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은 반응한다. 오히려 이런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과잉 반응이 오히려 병목 현상을 유발시켜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인 거죠. 이거는 통증 또는 치료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침치료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치료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한약 치료 또는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처음 저희가 이런 지도자 교육을 받아도 그분의 강의 스타일이, 교육 스타일이 답을 바로 딱 주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들어가세요. 예. 제가 덴버에 있는 그 메일로 채팅을 통해서 너 어디 좋아졌지? 한번 확인해 봐요. 신기해, 좋아졌어요. 라고. 예, 잘 가셔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파동 원리가 낳는 원리가 어떤 걸까? 특히나 약에 있어서. 그랬을 때 이제 그분이 하시는, 그 약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뭔가 열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은 열을 올리는 방향으로 뭔가 이게 치료가 파동 원리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저도 그 당시에는 확신도 없어서 그냥 같이 그냥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인데, 오작동을 이해한다면은 또 내지는 평형, 균형, 요즘 제가 이제 또 항상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특히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얘기하잖아요. 이 자율신경의 의미는, 교감이라는 게 뭐예요? 긴장, 항진의 의미고, 부교감신경은 이완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의 신경은 어떻게 돼요? 긴장과 이완으로 평형, 균형을 이룬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은 약에 대한 원리도 자연스레 알게 된다. 박종무 쌤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진술에 의하면은 어떻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왜라는 관점으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다만 유종택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르침은 받은 상황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친구 매형이 하는 한약방에서 자골신경통 환자를, 오른쪽이 아픈 자골신경통 환자를 왼쪽 허벅지를 충격을 줘서 낫게 하는 것을 보고, 왜 아픈 곳이 아닌 반대편, 왼쪽이 오른쪽 허벅지가 아닌 반대편 왼쪽 허벅지를 때려도 낫느냐에 대한 그 의문에서 출발해서 파동 원리를 이해하고
발견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끊임없이 생각에서 생각을 이어간 거죠. 또 성경에서 인간은 죽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현재의 인류 또 내지는 둘째 아담인 예수가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의 신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의 처음 출발에 있었던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인류는 그런 신적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카페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처음 우리가 사람이 시체를 따졌을 때 임종하기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체온, 또 죽어도 체온이 남아있는 상태, 온기도 남아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삶과 죽음의 변화는 뭐냐? 똑같지 않느냐? 다만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기능을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현재의 인간은 그런 예전 첫 아담의 그 원상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 다음 인체파동 원리라는 이름이 나온 게 처음에는 에너지 균형 원리다라고 했잖아요. 다만 이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황당하고, 또 내지는 그나마 초창기에 주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불나방처럼 파리떼처럼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픈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내지는 이걸 세상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한의사를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인체를 다루는 또는 통증을 치료하는 의학의 범주에서 하다 보니까 인체에서 에너지 균형을 이루는 원리를 관점에서 인체 파동 원리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제가 뭐 초창기에 지도자 교육을 받고 6, 7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결별하고 나서 거의 10년 동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쓴 원고를 가지고 감수를 받을 때 그분하고의 가장 큰 저하고 떨어진 상태에서의 10년 동안에서의 그 변화 또는 그분의 성장의 변화는 뭐냐? 결국 에너지 틀, 에너지 장을 설명한다는 거죠. 전에는 에너지 틀, 에너지 장에 대한 개념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명확하거나 명료하지 않았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또는 하면서 이런 에너지 틀, 에너지 장에 대한 개념들을 정립하거나 또는 내지는 디테일해졌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잘한다. 저도 처음 20년 전의 수준에 비했을 때 훨씬 이론적으로도 또 무장이 되어가고, 또 내지는 그분이 말하는 파동의 관점이 아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한의사로서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차원인 거죠. 아무튼 이런 에너지 균형 원리다라는 관점으로 본인도 처음 얘기를 했고, 인체 파동 원리가 뭐냐? 에너지 균형 원리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최근에 뭐 이래저래 주변의 학문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주막 간산식으로 보는 거지만은, 최진석 교수님의 그런 강연 제가 추천 동영상으로도 올렸지만은, 예를 들면은 장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상을 관통하는 일이관지하는 도가 뭐냐? 즉 기다. 즉 기가 모이면 살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관점에서 기를 천하의 도라고 말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또 인체 파동 원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노는 개념이다, 에너지 균형이다, 에너지 평형이다 라는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박종부 선생은 장자에게서 카피했다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뭐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개념, 불교에서 가장 핵심 원리가 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이 뭐냐?
최진석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본무자성이다. 본래부터 본성은 없는 거다. 결국 관계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거지 본질이라는 것은 없다 라는 관점, 또는 노자에서 말하는 유무상생,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있고 없음이 생긴다. 또 주역에서 말하는 일음일양이라는 관점, 즉 음과 양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음중지양, 양중지음 이런 개념에서는 결국 낮과 밤이라는 개념은 낮이 과한 것이 낮인 것이, 내지는 낮이 소멸되어 가는 것이 밤인 거지, 낮과 밤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결국 관계라는 속에서 형성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평형, 균형이라는 개념도, 에너지의 평형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뭐예요? 확산이나 분산 또는 이산을 통해서, 이동을 통해서 평형을 이루잖아요. 삼투압이든 이런 개념, 바람이든 기압 차이든, 결국 에너지의 균형, 원리라는 말이 인체 파동 원리의 정의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관점으로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에너지가 치우쳐 있으니까, 쏠려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돼? 치우쳐 있고 쏠려 있는, 기울어져 있는 부분들을 반대편으로 더 에너지를 쏠리게 해서 평형,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 인체 파동 원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기의 이합집산의 노름이다라고 하는 장자의 말이나 박종부 선생의 말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주역이나 노자나 불교의 말이나 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진리는 하나다. 다만 이 질문에, 댓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왜 즉답하지 않고 뺑뺑 돌려가서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답을 알려줘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어요. 또 가르쳐주기 싫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파동 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은 굳이 답하지 않아도 그렇게 가겠네요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파동 원리를 알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한약이라는 관점에서 조선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 시대에 예를 들면 당귀와 21세기 현재의 당귀의 성분이 같을까? 예를 들면 산삼이 과연 똑같은 산삼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 결국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나오는 당귀의 용량이 10g이다라고 한다면은 현재에서는 그와 똑같은 효과를 내려면은 저는 증량을 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또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고방에서는 거의 용량 자체가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후세방으로 갈수록 용량 자체가 많아지죠. 특히 한약방이라든가 건강원 수준에서는 아주 엄청나죠. 결국은 더 많이 약을 담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기능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의 틀을 바꾸기도 쉽지 않았고, 그런 맥락에서 인체 파동 원리가 말하는 오작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꺼번에 많이 빨리빨리가 오작동의 정의다, 다른 말이다라고 한다면은 너무 많이, 즉 과잉,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 과민 반응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약의 용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생각했듯이 약의 성분이 요즘은 인삼이 거의 인삼이 아닌 그냥 팥뿌리나 이런 수준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용량을 많이 해야겠네 라는 관점으로 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은 나오는 거죠. 다만 저도
이런 파동 원리로 한때 약을 처방해서 하기도 했지만은 너무 센세이션하다, 너무 혁신적이다, 너무 앞서가 있다, 또 대중과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다라는 측면, 결국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연착륙하기까지에 있어서는 많은 불협화음, 또 이단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취급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파동 원리를 대해서 씹고 씹히는 관점에서, 또 더더군다나 한의사인 제가 이렇게 가장 먼저 파동 원리의 전도사로서 제도권 내로 이렇게 연착륙하는데 제일 앞장선 제 입장에서도 일반인뿐만 아니라 같은 제도권 내에 있는 동의료계에 있는 한의계에서도 조차도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충격이, 그 비난이 결코 만만찮다라는 관점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죠. 결국 시간이 흘러야지 세상이 이 파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도량이라든가 그릇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또 굳이 노하우를 그분이 또 살아 계시는 입장에서 제가 미리 앞서서 또 동네방네 떠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같이 보폭을 맞춘다, 페이스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관점이 된다는 거죠. 결국 파동 원리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작동 원리, 제1오작동, 제2오작동, 새로운 제1오작동, 새로운 제2오작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에너지 균형, 평형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은 굳이 답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쏙 빼고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을 알려주세요 라는 관점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예를 들면은 길가에 예를 들어 8차선, 12차선 이런 고속도로 옆에 오두막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분이 만약에 30년 동안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병이 걸릴까요? 평생을 예를 들면은 수도를 한다고 채식주의자로 평생을 50년 동안 풀만 먹고 살았다고 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장수할까요? 또 내지는 평생을 고기만 먹고 살았다고 합시다. 농장을 해서 과연 그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오작동의 다른 이름이 편식이다, 과식이다, 치우침이다 라는 거죠. 결국 예를 들면은 이봉주 선수도 있지, 마라톤 선수가 그 선수의 아픔은 무엇이 문제냐? 평생 동안 해온 마라톤이 문제인 거죠. 남창기 원장에 있어서의 고질병은 뭐냐? 평생을 한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매진해 왔다라는 부분인 거죠. 평생 동안 침을 놓는 자세, 아픈 사람을 상대한다라는 부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변호사가나 판검사가 안 된 게 감사한 거죠. 판검사라는 관점은 결국은 뭐예요? 오로지 세상을 시시비비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선과 악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별하는 부분들인 거고, 제 개념에 있어서는 세상을 아픈 사람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오는 입장이지만은, 그렇다는 의미 속에서는 아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 에너지를 뭐한다?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나쁜 사람을 상대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나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게 바로 에너지,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 또는 장자가 말하는 기치 즉 생이고 기산 즉 살아라는 관점이다 라는 부분인 거죠. 결국 인체파동 원리는 뭘 가지고 노는 거냐? 기를 가지고 노는 노름이다. 기를 어떻게 가지고 노느냐?
한쪽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쏠려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반대편으로 나눠줘라. 흐트러트려라 라는 관점에서 평형을 이루게 하는 거죠. 또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 또한 어긋난 균형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또 치우치게 또 그쪽으로 쏠리게 해서 그쪽을 더 아프게 해서 그쪽을 충격을 줘서 또 어떻게 돼? 두드러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제1오작동, 제3오작동, 침이 낳는 원리라고 표현하지만 세상의 모든 치료법이 낳는 원리인 거죠. 어제 그 양평의 이재호 갤러리 제가 존경하고 또 내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존재감에 제가 아주 감히 이 존심이 상해서 아주 잠이 안 오는 경우인데 뭐 제 삶에 있어서는 박종부 선생이 그랬고 또 내지는 이재호 갤러리의 이재호 작가 또 내지는 전라북도 완주의 오스 갤러리 아옹고택을 만드신 그분들이 그나마 요즘 최근에 제가 만났던 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접했던 초고수다 또는 우리가 말하는 도사라는 관점들이 되는데요. 이분을 이재호 갤러리 가서 작품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는 사색하면서 우연히 또 그 작가님을 제가 만났는데 구면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황반변성으로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도권 내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치 또는 난치라고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멘트를 날리니까 그거는 제도권에서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할 얘기인데 일반인인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해서 전라북도 고창에 야매로 이렇게 벌침을 하는 분이 있더라요. 그래서 거기를 차로 서너 시간씩 가서 한 번의 치료로 벌침 받는데 뭐 3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어떻든 야매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치료비를 어떻든 비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뭐 한의사도 뭐 한약이나 비급여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배팅을 못 하는데 어떻든 그 야매에 가서 한 번의 치료에 그 벌침을 맞는데 30만 원 정도를 하고 오거니 갔거니 길에서 기름값 쏟고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 치료 열정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재호 작가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그렇게 멀리 가서 고생한 보람은 있습니다. 맞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좀 뭔가 눈이 밝아지거나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 맛에 또 가게 되지요. 그럼 어디다 벌침을 맞으셨어요? 하니까 이 안경 테두리, 안대 테두리에 해당이 되는 부위죠.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자리들 이런 부분들이 되고 또 내지는 그 본인이 또는 양방에도 가서 주사도 맞아봤는데 주사는 어떻게 돼요? 동공 안쪽으로 아주 깊이 찔러서 하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아주 지긋해서 자기는 중단했다. 근데 우연히 뭐 박찬호 연고인가 크림인가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분을 보니까 벌침 성분이 있더라. 봉독 성분이 있더라. 그래?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발라보자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안대 테두리처럼 요 안경 테두리에 해당되는 부위를 이렇게 크림을 바른 거죠. 눈에 바르면은 아려가지고 눈을 뜨지를 못하니까 눈에는 안 들어가게 하고 그 주변을 열심히 발랐더니만은 어느 순간 몇 개월 했더니만 황반변성이 거의 사라졌다. 야,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또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이 나도 박찬호 크림 사야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파동원리에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 암 말기가 환자가 강원도 어디 양양의 약수터를 가서 정착했더니만
그때 갔을 때 마음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더 이상 제도권의 치료로는 희망 가능성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 하니까 마음을 비우고 갔잖아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마음을 비웠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만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약수터를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 저기 가서 약수물 먹으면 산다더라.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오작동 덩어리가인 사람들이 갔으니까 100이면 100 다 죽더라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방법으로만 답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얘기했죠. 초절정 고수라고 그랬잖아요. 이재호 작가님을 제가 아무나 고수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분은 제가 많이 만나보지 않아도 이분의 작품을 통해서, 이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분이에서 나오는 골기 에너지를 통해서 아, 이분은 비범한 사람이구나, 천재구나 라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도 했지만은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해서 뜸을 떴는데 배에다가, 기의 단원에다가 단전에다가 거의 뭐 쉽게 말해서 고름이 막 나올 정도로 뜸을 떴다라고 그랬잖아요. 대신 그 뜸을 뜬 대신 어디는 좋아졌다, 몸에 딴 데는 좋아졌다. 예, 결국은 뭐예요? 이게 파동원리의 핵심이에요. 예. 뜸이 너무 아프니까, 침이 너무 아프니까, 벌침이 너무 아프니까 결국 내가 아팠던 것이 어떻게 돼? 이동하는 거죠. 그 의미가, 여러분들은 자리에 연연하지만은, 자, 눈 동공이 문제가 돼요. 시력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어디다 침을 맞았느냐, 벌침을 맞았느냐, 이 눈 주변에다 침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어리의 관점에서는 그 자리에 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동공의 관점에서는 서클의 중심이 동공이잖아요. 동공에 용을 많이 써서 오작동해서, 과작동해서, 또는 빨리빨리 한꺼번에 많이 과민 반응을 해서 눈에 시력 저하가 생기고 황반 변성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의 해결책은 어떻게 돼요?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치우침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소의 반대편은 뭐겠어요? 산란이죠. 분산이고 발산이에요. 그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 원이라고 하는 원둘레에 해당이 되는 요 부위를 크림으로 또는 봉침으로 또는 침으로 어떤 뜸으로 더 아프게 하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어디로 갑니까? 눈의 중심에서 동공의 중심으로서 밖으로 가잖아요. 즉 발산이 되는 거죠. 즉 제1통증과 제2통증의 관점에서 동공이 너무 아팠는데 어떻게 돼요? 동공 주위에 있는 눈 주변을 더 아프게 해서 어디로 용을 쓰게? 눈 주변으로 오작동하게, 용을 쓰게, 과잉 반응을 보이게 함으로써 해서 어떻게 돼요? 눈이 좋아지게 만드는 원리인 거죠. 그것은 침일 수도 있고, 뜸일 수도 있고, 봉침일 수도 있겠고, 또 박찬호 크림일 수도 있는 거죠. 박찬호 크림이 낫다라고 그분은 믿고 하겠지만은, 이 파동 원리의 관점에서는 결국은 제1통증, 제2통증 순서 노름이다 라는 거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라, 딴 곳을 더 용쓰게 하라 라는 부분들인 거죠. 또 내지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하다가 대부분 포기하고 말 텐데, 이 이재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요? 결국 끝장을 보는 스타일인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아니 눈에다가 그 크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괜히 뭐 하려다가 더 일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은 본인은 뭐예요? 하나가 믿음이, 신념이 생기면 끝장을 끝까지 파고드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뭘 해도 낫는 거고 뭘 해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다. 또 하나 더 사족으로,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은, 주변에서 화가로 시키려고, 작가로 이렇게 시키려고 부모들이 와서 조언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그래요. 학교에 보내지 마라, 학원에 보내지 말라, 유학을 보내지 말아라, 월급쟁이 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한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남들이 다 가는 방향,
또는 주어진 틀에 갇혀서 답습하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결국 창의적인 생각, 끊임없이 왜 라는 관점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또 남이 갖지 못한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진리라는 관점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그분도 공감하는 얘기지만은 결국 공자나 맹자나 예수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이라면은 다 똑같아. 우리는 그걸 카피했다, 재탕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이러한 생각의 끈들을 통해서 실마리를 통해서 단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낸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한의학의 원류인 신농이나 화타나 편작이 약을 썼던 고방을 썼던 그런 관점이 결국 현대에서는 그 일제 식민 지배 교육을 통해서도 노예 교육을 통해서 단절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암기식, 주입식, 세뇌식의 공부, 주어진 틀 속에서 100이면 100 똑같은 틀을 갖춰지는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길을, 맥을, 원리를 잃어버린 거지. 일반인의 관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제도권 내 의료인보다도 더 참신하고 기발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또 내지는 박종부생이 인체파동원리에서 인체지도, 혈자리를 발견한 것도 결국은 그가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즉 안이 아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우물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 우물 안이 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물 밖에 있어야지 우물 안이 보이고 하는 개념처럼 결국 관계, 상대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노자나 장자나 주역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관계라는 의미가 결국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에너지 균형의 관점, 일이관지하고 있는 그 도가 뭐냐? 파동이다, 균형이다, 평형이다, 오작동이다, 항상성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약은 어떤 용량,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나오는 거다. 다만 요거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 안 해줄 뿐인 거지, 충분히 이런 오작동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은 답은 충분히 알고 또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편식, 치우침, 과식이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